자, 정범 및 공범론입니다. 자, 먼저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 이론. 자, 이거부터는 노트를 핍니다. 노트는 67페이지.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주체에는 구성요건에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이 있다. 그 주체와 관련해서 단독범이 있고 공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공범에는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이때 말하는 공범은 임의적 공범을 말합니다. 필기했나요? 이 임의적 공범에는 정범이라는 것이 있고 공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범에는 끝에 정범으로 끝나는 거 있죠. 간접 정범과 공동 정범은 끝에 정범으로 끝나죠. 이 두 가지를 정범이라 하고, 그 다음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범, 종범을 말한다. 이때 공범은 협의를 말해요. 협의. 가장 좁은 의미의 공범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를 말하겠죠. 그렇죠? 자, 이 임의적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 말고도 이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필요적 공범. 그래서 이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합쳐서 최광의의 공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됐는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광의에는 임의적 공범이 있고 필요적 공범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이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됐죠? 이 임의적 공범에는 정범이 있고 공범이 있다. 그 정범에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공범에는 교사범, 종범이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다시 한번 교재와 볼게요. 교재와 보시면 두 표를 보면 최광의 공범에는 임의적이 있고 필요적이 있다. 그쵸? 임의적을 광의라고도 한다. 됐죠? 자, 이 임의적 공범은 자, 방금 보았던 정범과 협의 공범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범은 끝에 정범으로 끝나는 것이 정범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교사범하고 종범은 협의 공범이다.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밑에 1번 볼게요. 한 사람이 실현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한 보통의 구성 요건을 여러 명이 협력 가공하여 실현한 경우의 공범 형태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2명 이상이서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그게 그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이란 말은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임의적 공범이라고 한다. 됐죠? 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이 임의적 공범은 크게 4가지가 있죠.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이 있는데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간접정범은 34조가 있고요. 공동정범은 30조가 있고요. 교사범은 31조, 종범은 32조가 있어요. 자, 여기서 30, 31, 32, 34조는 형법 총칙에 있습니다.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총칙 조문에.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방금 보았죠? 방금 보았던 30조, 31조, 32조, 34조 요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총칙 조문에 있다고요. 총칙 조문에 이 4가지를 뭐라 불러요? 임의적 공범이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총칙 동그라미,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공범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다시 노트 와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임의적 공범 되어 있죠? 총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총칙을 써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자, 당구장 표시가 있죠? A가 직접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훔쳤어요. 이거는 단독범이잖아요. 단독범인데 이것은 A가 자기 몸을 직접 이끌고 들어가서 훔쳤잖아요. 절도죄의 직접 정범이다. 직접 정범. 그래 단독범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정범을 말해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도표에서 주체는 단독범과 공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이 직접 단독범을 뭐라 불러요? 가로 열고 이퀄 이것을 직접 정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A가 혼자 직접 훔치러 들어갔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범죄죠. 절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근데 이것을 여러 명이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면 A가 B를 도구로 이용했어요.
도구로 이용했다. 그래서 B가 나의 분신처럼 되어서 나의 사주를 받아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가 돼요? A는 뭐가 돼요? 절도죄를 간접적으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A를 뭐라 그래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두 번째는 A, B가 서로 절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요. 너는 훔쳐라. 나는 바깥에서 망을 볼게. 그래서 B가 들어가서 훔치고 나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단 말이죠. 역할 분담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데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B가 뭘 했어요? 절도를 같이 했죠. 그래서 절도를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세 번째 그림은 A가 가만히 있는 B한테 절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B가 알았대요. 그래서 B가 절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B가 가서 훔쳐요. 그때 A는 뭐가 돼요? A는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림은 B가 절도를 결심을 하고 있는데 A가 그 절도 행위를 보다 수월하게 해줘요. 방조를 해줘요. 그래서 B가 훔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A는 뭐가 돼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번, 2번, 3번, 4번처럼 1번, 2번, 3번, 4번처럼 여러 명이 할 수 있잖아요. A, B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A, B가. 그래서 A 1번 그림은 간접정범, 2번 그림은 공동정범, 3번 그림은 교사범, 4번 그림은 방조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당구장 표시 한번 가볼게요. A가 이 그림처럼 혼자 할 수 있는 범죄를 자, 1, 2, 3, 4 그림처럼 여러 명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범죄를 뭐라 한다? 임의적 공범이라 한다. 우리 형법에는 30조부터 해서 30, 31, 32, 34조에서 이 네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와볼게요.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임의적 공범은 형법 총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각칙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필요적 공범이라 되어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공범이 반드시 필요적이라는 건데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필요적 공범 있잖아요. 필요적 공범은 크게 집합범이 있고 대항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시 쭉 와보시면 이것은 그 조문 자체가 반드시 혼자서는 범할 수가 없고 필요적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범할 수가 없고 반드시 2인 이상의 참가가 요구되는 범죄를 말한다. 자, 이것은 각칙에 있어요. 각칙에 있고 총칙에는 없다. 이런 말이. 자, 여기서 한번 적어보세요. 각칙이 있고 총칙이 있어요. 총칙이 있는데 이 각칙은 총칙에 비해서 특별규정이다. 특별규정이다. 그래서 둘이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각칙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규정인 각칙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그럼 총칙은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총칙은 각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적용되는 거예요. 보충 조항인 거죠. 그러니까 각칙이 적용되면 각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각칙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일반 조항으로 와서 총칙으로 와서 총칙이 그려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규정인 거예요. 일반 규정이다. 이 일반 규정이 바로 지금 위에서 적어놓고 있는 30조에서부터 34조까지를 말합니다. 됐어요. 이것이 적용되는 거고 각칙에서는 각칙 나름대로의 특별 규정이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칙에서는 뭐다? 각칙에서는 옆에서 적어놨던 30조에서부터 34조까지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각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칙 조문은 전역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필요적 공범의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이 종류를 일단 체크해 보시고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집합범이라는 것이 있고 대항범이라는 게 있다. 자, 대항범은 한자를 보시면 돼요. 방향을 마주한다 대자입니다. 마주할 대자. 방향을 마주한다가 대항범입니다. 그래서 집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볼게요. 동일 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형태를 말하고 대항범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대립방향이죠.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노트 나와 있죠? 필요적 공범 나와 있고 여기 각칙 나와 있죠? 그쵸? 자, 첫 번째 종류 봅니다.
집합범위라는 게 있고 대항범위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동일 목표가 있네요. 자,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목표 하나를 통해 하나를 향하여 ABCD가 같은 방향으로 어,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형태를 집합범위라 하는 것인데 이 집합범위 종류에는 여기 형량이 같은 게 있고요. 형량이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경우는 우리 강론부터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다중분례산자라든지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가담자 ABCD 전부 다 형량이 똑같아요. 그다음 내란제 같은 경우에는 ABCD가 형량이 각각 제각각 달라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교조해 볼게요. 자, 집합범위 경우에는 형량이 똑같은 게 있고 형량이 다른 게 있다고요. 그랬을 때 형량이 똑같은 것은 소요제, 다중분례산제, 합동범 등이 있다. 참고로만 봐두세요. 일단 미치지 마시고 상이한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내란제가 있다. 이건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잘 몰라요. 강론을 배우고 오셔야지 의미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만히 놔두시고요. 그 다음 대항범 같은 경우에는 대립방향 동일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동일, 상이,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노트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동일 목표가 있잖아요. 동일 목표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왼쪽에서 가담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가담을 해요. 자, 그래서 이 A, B가 형량이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일방만 처벌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간통죄가 있는데 간통죄는 지워버리세요. 간통죄는 형법정에서 삭제된 지 오래입니다. 지워버리시고 도박죄 같은 경우는 A, B가 서로 돈을 따먹으려고 서로 가담을 하고 있죠. 반대 방향에서 도박죄는 가담자 전원이 형량이 똑같아요. 자, 수뢰죄와 증례죄는 A, B가 형량이 달라요. 그래서 주는 자보다는 받는 자가 형이 더 높아요. 형량이 차등이 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건데요. 자, 음화등 판매죄. 판매죄는 판매자만 처벌해요. 사는 사람은 처벌 조항이 없고 판매자만 처벌한단 말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자만 처벌하지 누설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방만 처벌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판례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동일한 법정형, 상이한 법정형,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있다 했죠? 그쵸?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실 것은 요 수뢰죄 있죠? 수뢰죄. 돈 받는 거. 돈 받는 애들이 있고요. 돈 주는 애들이 있어요. 주는 애들이 있는데 돈 받는 애가 형이 더 세다고요. 그 형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형이 달라요. 다 상이하다 이런 말이. 됐죠? 그 다음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 맨 마지막 칸인데 별표 하나 박아두시고 그래서 음화 등 판매죄는 판매자만 처벌을 해요. 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누설죄 밑줄 그시고 누설하는 자만 처벌해요. 이것은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와볼게요. 자, 판례 볼게요. 첫 번째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배임 수재죄와 배임 증죄죄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칸에 나와 있죠? 그쵸? 배임 수재와 증죄죄는 대항범입니다. 대항범. 대항범은 뭐예요? 필요적 공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필요적 공범이 관계에 있는데 빨간색으로 공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범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끄집어내세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책임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만 갖추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맨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책임을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줄에 같이 처벌을 밑줄 그시고 X. 같이 처벌 받을 필요가 없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틀려요.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책임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만 처벌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적어보세요. 필요적 공범 이렇게 적었어요. 공범 밑줄 그시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구성요건 위협성을 하나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로 행위라 불렀어요. 행위. 행위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책임은 뭐라 그랬어요? 행위자라 했죠. 행위자. 행위자는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요것만 같이 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판례 나오죠? 행위 공동이다. 행위 공동.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공동이 아니라 행위 공동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만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가 책임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전부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행위 공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와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요? 행위 공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성립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지. 성립된다는 말은 책임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래서 필요적 공범위 예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12세가 있고 20세가 있어요. 그쵸? 둘이 뭘 하기로 했어요? 둘이 절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어요. 됐는가요? 자, 그런데 이 12세는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이 사람은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근데 20세짜리는 14세 이상자니까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체포가 되면 누구만 처벌받아요? 20세짜리만 처벌받는 거예요. 이 사람만 처벌받고 12살짜리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는 처벌받지 않고.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책임 무능력자와 책임 능력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절도죄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공범, 절도죄 공범이잖아요. 그쵸? 공범. 왜? 나쁜 행위니까 나쁜 행위를 같이 했잖아요. 그치? 둘은 하나는 책임 무능력자고 하나는 책임 능력자를 할지라도 나쁜 행위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도죄를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위에 판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정자법인데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하고 그 다음에 기부받는 자는 무슨 관계다? 필요적 공범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쵸? 그쵸? 행위는 같이 하면 되지만 행위자는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협력자 전부다가 범죄가 성립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할 필요가 있다 하면 틀려요. 없지. 그래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쵸? 기부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 자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기부하는 자가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은 수수죄가 성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자는 성립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부받는 자는 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판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기까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 여부인데 지금 필요적 공범하고 있어요. 필요적 공범 중에서 3번 하고 있어요. 자,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모두 정범에 해당하고 상호간에는 각 측에 별도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각 측의 특별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칙 조항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각 측의 처벌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칙상의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